안녕하세요, 여러분. 65세, 32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평온한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죠. 매일 아침 남편의 구박으로 시작되는 하루, 그 나이에 무슨 그림 타령이냐며 꿈조차 비웃음 당하는 일상. 그런데 1년 후 이 여성은 자신의 첫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혼자 살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말이죠. 대체 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65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명희 선생님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명희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2년간 몸담았던 학교를 떠나는 날이었죠. 동료 교사들이 준비한 작은 송별회에서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 되셨네요 라는 말들을 들으며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품고 집으로 향했죠. 68세의 남편 최영호는 3년 전 은행 지점 장직에서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평생 권위적인 직장 생활을 해온 그는 집에서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였죠. 여보, 나도 이제 은퇴했어요. 앞으로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명희가 말을 시작하자 영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집안일에 더 신경 쓸 수 있겠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 갔다 오는데. 돌아오면 따뜻한 국 하나 정도는 끓여놔야 하는 거 아니야? 명희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그녀는 네, 알겠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32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자신만의 영역이 사라진 지금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더 컸던 거죠.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명희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남편의 운동복을 준비하고 운동 갔다 오는 시간에 맞춰 아침을 차렸습니다. 오후에는 청소와 빨래, 저녁 준비까지. 학교에 다닐 때보다 더 바빠진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딸 윤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은퇴하셨는데 어떠세요? 이제 좀 여유롭게 지내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 너희 아빠가 집에 계시니까. 아빠가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괜찮다. 그런데 윤정아, 엄마가 예전부터 그림을 좀 배워보고 싶었는데. 전화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희야, 밥 언제 할 거야? 벌써 7시야. 명희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정아,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명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내가 꿈꿨던 은퇴 후의 삶일까? 일주일이 더 지나면서 명희의 하루는 더욱 정형화되어 갔습니다. 새벽 기상, 남편 뒷바라지, 집안일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명희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명희야, 이 국 짜다. 싱겁게 끓이라고 몇 번을 말했어? 여보, 어제는 싱겁다고 하셔서. 아, 말 대답해? 30년 넘게 요리를 해왔으면 이제 좀 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명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2년간 교단에서 아이들과 동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가정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죠. 어느 오후 명희는 서점에서 그림 관련 책 몇 권을 사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느라 미뤄왔던 취미였죠. 거실 한켠에서 책을 펼쳐놓고 연필로 간단한 스케치를 해보고 있는데 영호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요. 영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그림 타령이야? 시간 있으면 집안 정리나 더 해. 책장도 어수선하고 베란다 화분들도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 그래도 취미 하나 정도는. 취미? 취미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우리 나이에 그런 거 배운다고 뭐가 돼? 그냥 헛된 꿈 꾸지 말고 현실을 봐. 명희는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죠. 그날 밤
명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안을 꾸려오고.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언제 가져봤나? 다음 날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여전했습니다. 이 밥 어제 것 같은데 새로 해야지. 어제 저녁에 남은 거긴 한데 전자레인지에 데웠어요. 그러게 말이야. 새로 해야 한다고. 그리고 김치도 좀 새 걸로 담가. 이것도 쉬어. 명희는 묵묵히 다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2주가 더 지나면서 명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던 동료들과의 연락도 뜸해지고 하루 종일 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지내는 것이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명희야, 나 화숙이야. 이화숙, 대학 동창이자 오랜 친구였지만 결혼 후에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화수가 어떻게 내 번호를... 정말 오랜만이다. 윤정이한테 번호 받았어. 우리 애들끼리 SNS로 연락하고 있더라고. 명희야, 너 은퇴했다며? 3월에 했어. 그럼 시간 있겠네. 다음 주에 만날래? 우리 동네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 오랜만에 친구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명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날 약속을 잡았죠.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화숙은 여전히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야, 너 많이 변했다. 예전보다 좀 많이 야윈 것 같아. 그래?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 왜? 은퇴했는데도?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근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태도,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함까지. 화숙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명희야,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너도 평생 일한 사람인데 은퇴했다고 해서 집안일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뭘 할 수 있겠어. 무슨 소리야? 65세면 요즘에는 젊은 축에 속해. 내가 요즘 그림 동호회를 다니는데 거기 70대도 계셔. 처음 시작하는 분도 있고. 그림 동호회? 화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건데 일주일에 2번 모여서 그림도 그리고 전시회도 해. 분위기도 정말 좋아. 다들 새로운 걸 배우려는 열정이 있어서 말이야. 명희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아무도 처음부터 잘 그리는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하고 싶다는 마음이지. 명희야, 한 번만 와봐. 부담 갖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희는 계속 화숙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림 동호회라.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오늘 친구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친구? 누구? 대학 동창 화숙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 그래. 그런데 저녁은 언제 할 거야? 벌써 6시야. 영호는 명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녁 시간에만 신경 쓸 뿐이었죠. 그날 밤 명희는 침대에 누워서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림 동호회. 정말 가봐도 될까요? 화숙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계속 그림 동호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둘째 아들 도훈이 해외에서 일시 귀국을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 모임을 갖기로 했죠. 딸 윤정이와 사위 그리고 손주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명희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니만큼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도훈이는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은퇴하시고 어떠세요? 이제 좀 편하시죠? 그래. 너는 건강하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윤정이도 아이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10살 된 손주 민수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뭐해요? 학교 안 가잖아요. 할머니는 집에서 할아버지 돌봐드리지.
순진한 아이의 질문에 명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가족들은 각자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윤정이는 최근 맡은 큰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고 도훈이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말했죠. 아버지는 요즘 뭐 하세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나야 뭐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은퇴한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런데 너네 엄마는 정말 영호가 말을 시작하자 식탁의 분위기가 조금 변했습니다. 어제 친구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다들 와이프들 자랑을 해. 누구는 요리를 얼마나 잘한다. 누구는 집안 관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한다. 그런데 너네 엄마는 명희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못해. 어제도 김치찌개 끓인다고 하더니 짜기만 하고 32년 동안 직장 다녀서 그런지 살림은 영 서툴러. 아버지, 윤정이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영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 그래.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차라리 그 시간에 집안일이나 더 하면 좋을 텐데.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민수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림 그려요? 나도 보고 싶어요. 아니야, 민수야. 할머니는 그림 안 그려. 명희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 했구나.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 돈만 나가고 별 의미 없어. 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명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죠. 화장실 거울 앞에서 명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진 걸까요? 3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당당하게 살았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명희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녁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손주 앞에서까지 자신을 깎아내리는 남편의 모습,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해주지 않는 상황.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명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냈죠.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처음에는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계산하면서 현실적인 검토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은행 적금, 부동산, 연금,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존중받지 못하는 생활은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을 나갔습니다. 명희는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죠. 정말 이혼을 해야 할까? 오후에 윤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아버지가 너무 심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윤정이의 따뜻한 목소리에 명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정아, 엄마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나 봐. 무슨 생각이요? 이혼 말이야.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나도 확실하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매일매일이 너무 답답하고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 엄마, 제가 주말에 갈게요.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그 주말 윤정이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영호가 친구들과 등산을 간 사이에 말이죠. 엄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응, 너희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나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아. 32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그런 대우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윤정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충분히 이해해요. 사실 저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답답했거든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나이에 이혼한다고 하면 엄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도훈이 형도 분명히 엄마 편을 들 거예요. 다음 주에 도훈이와도 영상통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도 그동안 아버지가 엄마를 대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결정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경제적으로도 도와드릴게요. 자녀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명희의 마음은 점점 확고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화숙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명희야, 그림 동호회 한번 와보기로 한 거 어때? 화수가. 사실 나 지금 큰 결정을 하려고 해. 명희는 화숙에게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명희야, 잘 생각했어. 여자도 늦게라도 자기 삶을 찾아야 해. 그림 동호회에 오면 생각이 더 확실해질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 나이가 들어도 얼마나 당당하게 살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야. 결심을 굳힌 명희는 조용히 이혼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윤정이가 변호사라는 점이 큰 도움이 되었죠. 협의혼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영호는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명희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아마도 그도 이런 상황이 불편했을지도 모르죠. 정말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네, 이미 원룸도 알아봤어요. 혼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해보겠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명희는 집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25평대 아파트에서 10평 남짓한 원룸으로. 하지만 그 작은 공간이 명희에게는 자유의 성지였습니다. 첫날 밤 혼자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명희는 울었습니다. 무서움 반, 해방감 반이었죠. 내가 정말 잘한 걸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자유, 먹고 싶은 것을 해먹는 것도 자유, TV 채널을 돌리는 것도 자유였죠. 처음에는 요리도 세탁도 서툴렀습니다. 32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안일은 대부분 도우미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밥을 태우기도 하고 빨래를 잘못해서 옷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고 책임이라는 점이 좋았어요. 누구에게 구박받을 일도 비난받을 일도 없었죠. 일주일 후 화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게 정리했네. 어때? 혼자 사는 기분? 아직은 낯설어. 그런데 나쁘지 않아. 그럼 이제 그림 동호회 갈 수 있겠네. 명희는 드디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볼게. 다음 주 수요일 명희는 화숙과 함께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문화센터 3층 미술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6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고 모두들 밝은 표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회원을 소개할게요. 이명희 선생님이에요. 화숙의 속에 모든 분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원래 미술을 하셨어요? 70대로 보이는 한 분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림은 처음이에요. 아, 그럼 저와 같네요. 저도 60이 넘어서 처음 시작했어요. 지금 3년째인데 정말 재미있어요. 처음이시면 연필 스케치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간단한 정물화를 그려볼까요?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사과 하나를 그리는 것인데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옆에 앉은 김정자 할머니가 도와주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동그라미조차 제대로 못 그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이 정도까지. 할머니가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이었어요. 와, 정말 잘 그리시네요. 3년 전에 남편을 보내고 나서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우울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죠. 그날 2시간 동안 명희는 생애 첫 정물화를 완성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선생님, 첫 작품 치고는 정말 잘 그리셨어요. 손에 힘이 있어서 선이 확실하네요. 강사의 칭찬에 명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숙이 말했습니다. 어때? 괜찮지? 정말 좋았어. 이런 기분 오랜만이야. 다음 주에도 올 거지? 물론이야. 그날부터 명희의 일주일이 바뀌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그림 동호회 가는 날로 정해졌고 그 외의 시간에는 집에서 혼자 연습도 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명희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정물화에서 풍경화로, 풍경화에서 인물화로 점점 도전하는 영역이 넓어졌죠. 명희 선생님, 정말 소질이 있으세요.
이런 속도로 늘면 내년 전시회에는 꼭 참여하셔야 해요. 전시회요? 네, 우리 동호회에서 매년 작은 전시회를 해요. 회원들 작품을 모아서 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일주일 정도 전시하죠. 명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시회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살면서 생활비가 빠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죠. 명희는 고민 끝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니라며 스스로 위축되기도 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젊은 사장님도 친절했고 손님들도 대부분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할머니, 오늘도 밝으시네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호호, 고마워요.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32년간 아이들만 상대하다가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새로웠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림을 배우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새로운 리듬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시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명희 선생님, 어떤 작품으로 참여하실 거예요? 명희는 지난 6개월 동안 그린 그림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처음 그린 서툰 사과부터 최근에 완성한 풍경화까지 그 모든 그림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이 풍경화로 할게요. 명희가 선택한 것은 원룸 창문에서 보이는 작은 공원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전시회 개막일이 다가왔습니다. 명희는 며칠 전부터 잠을 설쳤어요. 자신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 앞에 전시된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전시회 개막 전날 윤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전시회죠? 저랑 민수랑 갈게요. 정말? 오지 않아도 돼. 무슨 소리예요? 엄마의 첫 전시회인데 어떻게 안 가요? 도훈이 형도 화상으로 축하 인사 전할 거예요. 개막일 오전, 명희는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을 보니 감개무량했어요. 내가 정말 이 그림을 그렸구나. 오후에 윤정이와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에요?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렸어. 와, 정말 잘 그리셨어요. 할머니 이제 화가세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명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화가라니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정도 수준까지. 윤정이도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람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이 그림 누가 그렸어요? 정말 평화로운 느낌이에요. 한 관람객이 명희의 그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렸어요. 정말요? 전문적으로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1년 전에 처음 시작했어요. 1년 전에요? 와, 정말 놀랍네요. 그림에서 마음의 평화가 느껴져요. 그 순간 명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니. 전시회 마지막 날 동호회에서는 작은 뒤풀이를 가졌습니다. 명희 선생님, 이번 전시회의 숨은 주인공이었어요. 맞아요. 1년 만에 이 정도 실력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회원들의 칭찬에 명희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뿌듯해했습니다. 화숙이 명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명희야,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때는 정말 풀이 죽어 있었는데 지금은 눈에서 생기가 흘러넘쳐. 정말? 정말이야. 자신감도 생기고 표정도 밝아졌어. 이게 바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희는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1년 전 남편의 구박에 위축되어 있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혼자 살아가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자신의 선택이라는 점이 좋았죠. 그날 밤 명희는 오랜만에 전 남편 영호 생각을 했습니다.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다만 안타까웠죠. 그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에는 그림 동호회,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림 연습과 독서,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빠듯하지만 충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라는 점에서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전시회 기사를 쓰면서 명희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어요. 65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명희 씨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은퇴 후 이혼을 결심하고 혼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였죠. 기사가 나간 후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년 여성들로부터였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그림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런 연락들을 받으면서 명희는 자신의 선택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이혼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명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이제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 창구가 되었고 그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삶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선택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말이죠. 지난주에는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습니다. 동호회에서 초보자들을 위한 그림 교실을 열기로 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었죠.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첫 수업날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명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명희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전반부는 남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공원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내일 그 벚꽃을 그림으로 그려볼 생각이었어요. 65세에 시작된 두 번째 인생, 그 어떤 시기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지난주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멋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이제 정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명희 선생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명희 선생님은 보여주셨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붙잡을 용기를 갖는 것이겠죠.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명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